내가 모르고 있었고 무관심했던 단지가 몇 년 뒤에는 생각지 못한 기대 이상의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개를 살짝만 돌려보세요. 주변에는 당첨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 주변으로 시세 파악과 분석을 충분히 했다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당첨이 되지 못하기도 하고, 청약 이후에 접수된 경쟁률을 보니까 경쟁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당첨이 누구 말대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되어버린 것 같고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낮은 가점이나 높은 경쟁률 등등의 이유가 당첨이 되지 못한 대표적인 이유이지 않을까 보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이유가 모두 누군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거나 높다라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중간 정도 되는 가점이긴 한데, 어디 지역, 어디 사업지에 청약을 놓고자 하면 당첨 커트라인에 턱없이 부족한 점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인기 있는 타입이나 평형대에 통장이 몰리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고요. 제가 이번에 해당 주제로 해서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틀에 박힌 생각을 조금이나마 풀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포인트만 찝어서 딱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상대적인 이유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그야말로 땡큐죠. 가점이 되었든 추첨이 되었든 간에 당첨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첨되신 청약자분들은 전략을 잘 짜셨거나 아니면 정말 운이 좋거나 할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런 사고방식이 있죠. 잘 되면 본인이 잘해서 그런 거고, 잘 안 되면 남 탓을 하게 되는,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어느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청약 당첨자는 본인이 잘해서 전략을 잘 짜서 됐다고 생각해도 뭐 크게 생각은 없어요. 결과론적으로는 어차피 당첨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고 당첨이 되지 못한 청약자분들 대부분은 여기는 경쟁률이 너무 높았어. 그래서 안 된 것 같아. 가점이 낮아서 그런가? 등등의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원인을 찾았지만 그 이후로 대안이나 해결책보다는 계속 똑같은 실수만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곧 있으면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당첨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해봤겠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도전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상대적인 이유로 당첨이 되지 못한 여러 사례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잘못된 판단 혹은 무관심이라는 이유로 당첨이 되지 못하는, 아니 당첨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첫 번째, 상대적인 이유에 이어 두 번째, 잘못된 판단 및 무관심입니다. 지난달이었을 겁니다. 50대 정도 되시는 여성분이셨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최근에 북일에서 분양했던 호반을 놓쳐서 아쉽다며, 그 이후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증훈과 우민희 2차는 언제 정도 열릴지, 그리고 당첨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선 상담 당시 저는 현장에서 다른 고객분과의 미팅 중이어서 길게 통화는 못 드렸지만, 그래도 한 5, 6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갑자기 정말 궁금해서 그분께 물었습니다. 왜 그때 호반을 놓치셨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놓쳤다기보다는 요즘에 정책이 너무 세고 강력해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사이에 결국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고, 아이고 어머니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분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잠깐의 판단이 결국 아파트 청약의 시도조차 못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당첨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언급한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그때 그 상황이 제가 시청자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한 7년 전, 8년 전일 거예요. 2013년에는 위례 신도시에서 어느 한 브랜드 아파트가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위례 신도시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당연히 완판되고 커트라인도 높게 형성되겠지라는 의견들이 많았죠. 그런데 전체 6개 타입 중 2개의 타입만 1순위 마감이 되었고, 나머지 6개 타입은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충격 아닌 충격이었죠. 그때 당시 저는 위례 신도시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했었고, 전체적인 거래량은 알 수는 없어도
프리미엄 형성이라든지 가격 변동에 대한 특이한 상황을 인지하는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아파트보다는 주로 수익형 부동산인 상업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에 집중을 했던 시기라 대부분의 소식은 직원을 통해 듣거나 아니면 주변 부동산을 통해 접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위례 신도시에서 미분양이 되었다는 건 개인적으로 조금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변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가 어느 한 투자자가 미분양했던 그 아파트를 수십 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했죠. 그 투자자가 수십 채를 가져갔던 안 가져갔던 그 사실을 떠나서 어떻게 미분양난 아파트를 한 채도 아니고 그것도 수십 채를 가져갈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이후 몇 년 사이에는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모두 거래가 되었고 2015년에서 2016년 입주 이후에는 실거래가 신고 기준으로 분양가 대비 3억 이상이 올랐고 2018년에는 4억 이상, 그리고 작년에는 5억 이상, 분양가 대비 2배 정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더니 결국 주변 시세와 동일하게 유지가 된 것이죠. 7년 전 미분양 당시보다 2배가 올랐고 만약 그때 어느 한 투자자가 미분양 물건들을 실제로 가져간 것이라면 정말 떼돈을 벌었겠죠. 투자자인지 중개업자인지는 지금 와서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건 궁금하지도 않고 남이 돈 벌었다고 하니까 그게 내가 아니니까 나는 왜 그런 안목이 없었는지 괜히 아쉽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분양에 투자하세요가 아니라 비인기, 비선호하는 단지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 그 지역에 대한 주변 시세 파악이나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어느 신도시든 어느 재개발이든 어느 사업지든 간에 비인기 지역은 있을 테고 선호도가 낮은 아파트 단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아파트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천약을 놓고 기다린다면 분명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운이 좋다면 당첨이 될 수 있겠지만요. 내가 모르고 있었고 무관심했던 단지가 몇 년 뒤에는 생각지 못한 기대 이상의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개를 살짝만 돌려보세요. 주변에는 당첨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 주변으로 시세 파악과 분석을 충분히 했다면 비인기, 비선호하는 단지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런저런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에 따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대안이나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하면 영상이 길어지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조만간 그 이유에 따른 대안이나 해결책, 그러니까 당첨이 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